안녕하세요, 감독님. 네, 오늘 이제 그대 너머에를 제 GV를 맡게 돼서 굉장히 이제 뿌듯하고 뜻깊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영화를 보면서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이제 나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너무 즐겁게 봤습니다. 여기 오신 이제 관객분들도 아마 저와 똑같은 생각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관객분들께서 저한테 이제 질문을 이렇게 올려주시면 제가 그 질문들을 이제 감독님께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감독님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지금 상영한 그대 너머에라는 영화를 연출한 박홍미라고 하고요. 좀 이렇게 힘든 시기인데 이렇게 또 극장을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혼자라는 작품이 한 5년 전에 대구에 때문에 왔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또 다시 오게 돼서 너무 기분이 지금 좋습니다. 예, 좋은 추억 만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질문을 올려주시면 이제 질문 올려주시는 분들께 이렇게 이제 박홍민 감독님께서 이제 저희 여기 경호와 인숙이가 이제 기억을 찾던 그 공간에서 이제 그 장면을 이제 배지 굿즈로 만든 이 굿즈가 있는데 그걸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나눠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질문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은 질문이 올라올 때까지 아직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서 그럼 제가 우선 이제 궁금한 질문들을 몇 가지씩 이렇게 전달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영화를 너무 잘 봤는데 우선은 감독님이 영화를 통해서 이제 전달하고자 했던 또는 이제 이 영화를 통해서 내가 말하고 싶었던 게 있는지 그거를 좀 알고 있으면 저희가 좀 더 질문을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딱 뭐라고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 설명을 하려면 제가 이 영화를 어떻게 찍기 시작했느냐 이거가 좀 얘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제 제 가까운 이제 그 지인이라고 해야 되겠죠. 굉장히 가까우신 분이 저랑 이제 밀접하게 연관되신 분이 이제 쓰러지셨던 상황이 있으셨고, 뇌출혈로. 그래서 그분이 이제 몸이 지금 거의 반 정도 못 쓰시는 뭐 이런 상황 중에서 제가 같이 개입을 해서 도와드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거의 1년 넘게 이제 장도 봐드리고 같이 생활을 이렇게 좀 이렇게 도움을 드리면서 이제 그렇게 지내야 됐던 1년 정도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 과정을 저도 겪다 보니까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이 다 평범하신 분들이고 누구나 다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나이가 들든 시간이 지나든 어느 상황에서든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러한 과정에서 또 그 어떤 사람에 같이 엮이게 된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또 그 사람을 또 지키기 위해서든 또 믿음이 있든 어떤 무언가를 같이 이겨내려고 하는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을 제가 많이 봤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평범한 사람들의 여러 그 고민들, 생각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러한 이런 모두가 이 사람들을 기억해야 될 필요는 없지만 또 이런 과정 안에서 이런 가까운 우리 사람들의 모습들을 기억해주고 그 다음에 지켜주고 싶다. 기억을 함으로써 그런 생각도 많이 하면서 이런 영화를 만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스스로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 이런 고민도 같이 들기 시작하면서 같이 그런 고민 안에 영화를 만드는 기초적인 생각이 거기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예. 네. 저도 이제 영화를 보면서 이제 영화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이제 기억하고 이제 존재를 인정해주고 때로는 이제 상실의 아픔도 조금씩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영화가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좀 따뜻하고 그런 면모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느꼈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또 제가 오해하지 않은 것 같아서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취지에서도 이제 그런 취지에서 제목이 이제 그러면 그대 너머에로 이제 결정을 하신 건가요? 예, 그대 너머에서 그대라는 게 어쨌든 간에 2인칭 대명사인데 상대를 좀 약간 높여 부르는 투가 그대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그대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각자 새 인물을 지칭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이 영화를 넘어서는 저 스스로를 얘기할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여기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그 서로 어떤 스스로가 갖고 있는 어떤 답답한 부분들, 갇혀 있는 부분들을 넘어서 좀 각자의 방식대로 좀 뭐라 해야 될까 당당하게 나갔으면 그런 마음들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호, 인숙, 지연이 세 인물이 자신의 어떤 갇혀 있고 닫혀 있던 어떤 지점들을 넘어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의 응원이 영화 제목에 좀 담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아직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신 것 같아서 네. 정말 어려워하지 말고 사소한 질문이라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러면은 요 지금 방금 막 네,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029님이 올려주셨는데 감독님 영화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촬영 방식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영화 내내 주인공을 따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촬영하신 건가요? 네, 이런 질문이 올라왔거든요. 일단은 촬영은 뭐 이런 방식을 다 대부분 찍을 때다 보통 장비 쪽으로는 뭐 짐벌을 쓰는 경우가 있고 또 어느 장면에서는 이젠 제가 개미를 찍고 싶을 때는 개미의 시점으로 좀 맞춰야 되고 또 개미가 좀 크게 보여야 되기 때문에 뭐 매크로 렌즈 같은 것을 찾다가 이제 나중에 프로브 렌즈를 쓴 부분도 있고 저도 사실 뭐 그런 걸 뭐 잘 알고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이미지적으로 고민을 하고 구현하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계속 고민하는 생각을 좀 하다 보니까 그런 이미지적 고민들을 좀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뭐 VR 장면 같은 경우도 이제 좀 기호적으로 제가 이제 약간 좀 역량이 좀 여러 가지 느낀 게 있었던 어떤 그 영상 그러니까 뭐 약간 괜히 어려운 소리 할까봐 그렇긴 하지만 이제 그 즈비뉴 립진스키라는 이제 그 애니메이션 감독이 있는데요. 아마 유튜브 같은 데 검색해 보시면 있으실 텐데 탱고라는 작품이 있는데 뭐 그런 데서 내면들이 어떤 한 공간에 수많은 인물들이 서로 전혀 이렇게 교집합이 없는 상태에서 마구 이렇게 겹치다가 사라지는 영상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 MTV가 처음 나왔을 때 초기에 이제 많은 영상들이 나올 때 같이 나왔던 영상인데 그게 아마 오스카에서 아마 상 받았던 그런 영상인데 그거는 인물 간의 교류가 전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영화 안에서 좀 그런 내면들이 교차하면서도 어느 순간에 교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제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런 어떤 이미지적 샷들을 좀 기호적으로 좀 생각해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잡아야 되지 하다가 이제 VR 방식을 찍은 부분도 있고 뭐 그렇게 찍는 거를 어떤 이미지적인 어떤 기호들을 생각을 한 다음에 이제 카메라는 이제 좀 부차적으로 어떻게 할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촬영에 관련해서 아마 추가적인 질문 같은데요. 저도 요건 좀 궁금했어요. 뭐냐면 이제 영화 좋다님께서 네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감독님. 롱테이크가 굉장히 많았던 게 인상 깊었는데 이런 선택을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셨거든요. 일단은 그 제가 이 인물들이 다 어떤 내면들을 서로 교차하는 장면들이 있는데 그것을 파편으로 잘게 쪼개면 그런 어떤 표현들이 좀 제대로 그게 나타날까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한 인물을 따라가다가 그게 이제 인물을 따라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어느 시점인지 좀 헷갈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이게 경호의 관점인지 인숙의 관점인지 지연의 관점인지도 뒤섞이는 그런 것들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또 경호를 쭉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은 그게 좀 갑자기 막힌 듯한 느낌이 나오기도 하고 뭐 그런 어떤 정서적인 움직임들을 영화 안에서 구현하고자 하다 보니까 그런 표현들이 좀 들어간 것 같고요. 또 공간에 대한 고민이 좀 원래 항상 많다 보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좀 공간도 같이 보이면서 인물도 이제 같이 보이는 그런 식의 렌즈 사이즈도 좀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고 보통은 이제 영화 찍을 때 35mm를 많이 쓰는데 저가 그래서 전에 혼자랑 이번 작품 같은 경우는 24mm를 그냥 기준으로 이제 그 화각과 공간을 생각하고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또 질문이 올라올 때까지 제가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촬영적인 건데 이제 영화를 보면서 360도로 카메라가 이제 네, 회전을 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제 배우님들의 동선도 다 생각을 해야 되고, 네, 여러 가지 이제 뭐 빛이나 이런 것도 다 계산을 해야 되는
건데 이제 그런 게 많아서 근데 이제 저는 너무 좋게 봤거든요. 근데 그런 걸 선택하시고 또 선택했던 이유나 그다음에 그런 촬영을 할 때 혹시 어려웠던 점이 있으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배우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셔서 왜냐면 그 아시겠지만 이렇게 공간을 무빙이 많은 것들이 영화 안에서는 텅 빈 공간처럼 나오는 부분들이 많은데 대부분 차도 많이 다니고 그 다음에 또 사람분들도 많이 다니시고 그런 공간들이어서 이제 스태프분들이 약간 통제를 하더라도 사실 우리는 그 공간을 빌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거의 부탁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또 그걸 원치 않으신 분들은 또 지나가기도 하시고 그럼 NG를 그냥 내고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리허설을 원래는 그래서 저는 원래 성향이 좀 리허설을 많이 하는 타입이긴 해요. 그 영화를 아예 찍기 한 달 뭐 이런 전부터도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저 혼자 가서 일단 동선을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텝하고 같이 이제 맞춰보고 그게 좀 정리가 되면 이제 배우하고 같이 테스트를 해보고 그렇게 해서 또 배우분들하고도 그 어색한 움직임이 있으면 다 다시 조절을 다시 하고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제 그 촬영 감독님이랑도 같이 찍어보는 또 것도 기회가 되면 해보고 그래서 몇몇 장면은 그렇게 해서 찍었었고 그런 과정이 있은 상태에서 이제 본 촬영을 들어가는데 본 촬영에 들어가서 이제 NG가 아까 말했듯이 그런 여러 그 시민분들 NG도 많이 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우분들이 좀 저는 그래도 이번 영화에서 많이 집중을 많이 주시고 저를 많이 믿음을 주셔서 감사했던 거는 그 사실은 그래서 NG가 엄청 많이 나니까 배우의 연기 문제가 아니라 이미 준비가 됐기 때문에 연기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 다른 걸로 아까 말한 시민분들이 나온다는 이런 분으로 NG가 많이 나니까 사실 완벽하게 연기를 전체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은 하루에 찍는다 하면 많지가 않아요. 몇 번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타이밍에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연기가 좀 약간 어색하다 싶으면 이제 영화의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또 이게 문제가 나오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배우분들이 집중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너무 대단하시게 이렇게 다 그런 식의 집중도를 보여줘서 저는 사실 새 배우분들한테는 감사한 마음을 되게 크게 갖고 있습니다. 예. 이게 볼 때마다 놀랍더라고요. 이제 너무 롱테이크도 많고 이제 360도 촬영도 많은데 이거를 다 해내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대단하다는 생각도 또 속으로 들었고요. 이제 또 질문이 좀 많이 올라와서 또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쏨님께서 이제 영화 속에서 개미들도 연기하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특히 마지막 장면에서 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특이했습니다. 개미의 이동 경로도 혹시 이렇게 디렉팅적으로 이렇게 연출을 하신 건가요? 이렇게 질문이 왔거든요. 개미는 뭐 이렇게 디렉팅을 대단하게 한 건 아니고요. 가이드라인을 그냥 크게 잡아두고 개미를 찍고 싶으니까 원래는 어떻게 할까 생각을 초반에 많이 했는데 개미는 우리가 근데 이제 찍고 싶은 이유는 위에서 우리는 항상 내려다 보니까 좀 그 작은 존재를 좀 같은 눈높이로 찍어보고 싶다. 그게 있었고 근데 작은 눈높이로 찍더라도 너무 작으니까 우리가 그 좀 커야 제대로 감정이나 느낌들을 우리가 이입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타이트하게 찍고 싶다. 공간이 좀 보이면 살짝 그 정도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개미를 한 몇 달 키웠었어요. 제가 그래갖고 개미를 키우면서 이제 이걸 어떻게 개미들을 영화로 또 마주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가이드라인을 덩어리를 크게 잡아두고 이제 개미 회차가 총 2회차를 잡아놨었거든요. 개미 찍는 거를 일단 렌즈나 카메라 고민은 미리 다 해놓고 리허설을 계속 한 상태에서 그래갖고 이제 그 일단은 개미를 공간에 떨어뜨려 놓고 이제 움직임을 그냥 무작정 찍는 느낌으로 예, 그러다가 이 영화의 기호와 맞겠다 싶은 장면을 채집하는 방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정확한 당연히 그러니까 무슨 연기를 우리가 요구할 수는 없는 거고 개미의 움직이는 것들을 보고 이게 우리 영화의 기호가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 장면을 그냥 가지고 오는 식으로 그런 영화의 구조는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한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저도 궁금했거든요. 이제 개미가 너무 연기를 하듯이 잘 움직여서 CG인가 이 생각도 했었는데 또 개미를 직접 키우시기도 하고 또 그 움직임을 담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을 보니까 감독님이
이 영화나 이런 데 가지시는 이제 자세나 이런 것도 또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대단하다는 느낌밖에 또 들 수가 없고.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 질문을 이어가자면, 관객 1님께서 이제 영화 재밌게 보았습니다, 감독님. 오프닝에서의 개미씬과 후반부 경호의 방에서 작성되어지는 개미와 관련한 내용이 시나리오 작성하실 때 이미 모두 있었던 내용인 것인지, 아니면 영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촬영 때 개미가 움직이는 것에 따라 영감을 받으셔서 이야기를 만드신 부분이신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왔거든요. 시나리오에 있는 개미는 있던 거고요. 예, 그 쓰레기통에. 그래서 이제 그 쓰레기통 같은 경우도 이젠 개미를 넣어놓고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든지, 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오래 걸리는 시간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그래서 마지막에 원래는 그 사이로 숨는 거 그런 거는 이젠 시나리오에는 없는 거고요. 그런 거는 이제 어떤 엔드점으로 개미가 하는 것들이 이 영화 엔딩과 어울릴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계속 찍었었던 그런 식의 접근이었고, 하지만 이제 뭐 쓰레받기 이렇게 쓸린다든지 뭐 그런 것들은 기호적으로 개미가 어느 순간 한 개미가 멀리 떨어진다면 그 개미를 일단 쓰레받기로 담자, 이 정도는 가이드라인으로 그냥 잡아두고, 그 다음에 쓰레기통에서 나온다는 것도 이제 개미를 여러 마리를 이제 그 쓰레기통에 넣어놓고 대신 그 깊이를 좀 더 얕게 만든 다음에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올라오는 개미들이 있으면 찍는 식으로 그렇게 그냥 한 것 같습니다. 예. 하나 더, 네, 요거는 개미랑 또 관련된 건데, 네, A님께서 영화 재밌게 봤습니다. 영화 내에서 개미가 가지는 의미, 그리고 개미라는 소재를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개미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얘기했던 제 고민들하고 좀 맞닿아 있는데, 그 인숙일 수도 있고 저는 경우일 수도 있고 지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개미의 존재 자체는. 그리고 또 영화 안에서 보면 개미를 바라보는 입장이 경호하고 그 다음에 인숙이 전혀 달라요. 경호는 그 개미라는 그 존재를 신기해서 바라보는 식으로 그거를 채집하고 싶은 마음처럼 개미를 카메라로 관찰을 하고 있고, 경호는 인숙은 그 개미한테 마음을 이입하거든요. 그래갖고 자신의 고민들을 개미 안에 담는 뭐 그런 식의 생각들, 접근법이 다르지만 사실은 이 둘의 가장 순수했던 코어로 생각하면, 그때 교집합이 있었던 때를 생각하면 그 개미가 또 중심에 있었고, 그래서 그 경호하고 이제 인숙의 순수했던 어떤 그 초기의 모습일 수도 있고, 또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의 다른 어떤 차이일 수도 있고, 사실 그런 관점에 대한 얘기는 영화 안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제 기호적인 것들로 생각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좀 여러 가지 의미들이 영화 안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객들이 보시는 입장에서는 이게 생뚱맞게 이게 왜 나오지 싶을 수는 있지만, 또 영화라는 어떤 그 인물에 집중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런 개미를 이렇게 갑자기 나타났을 때 그 개미들이 또 표정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크게 보인다면, 또 이제 그 단순히 인물의 영화라는 거에 국한되지 않고 또 다른 생각으로 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서 그렇게 개미를 부분적으로 또 집어넣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또 질문이 있는데, 아마 오늘 이제 오신 관객분들께서 다 이제 영화를 이제 전공으로 하고 싶어하는 이제 분들이셔서 아마 촬영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이 많은 것 같아요. 영화에서 이제 차도에 인접한 공간도 있고 이제 롱샷도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후시 녹음을 따로 한 건지, 아니면 혹시 현장에 이제 오리지널 사운드 녹음본만 이제 쓴 건지, 이런 궁금증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후시는 거의 많지 않고요. 다 오리지널로 와이어리스로 다 보통 껴갖고 쓰다 보니까, 뭐 인숙의 이제 그 굉장히 넓은 화면으로 찍은 인숙이 조그맣게 나오는 그런 샷 같은 경우도 오미네 배우님이 이제 마이크를 끼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멀리 떨어져서 저랑 이렇게 전화로 연락을 하면서 이제 공간들을 옮겨 가시면서 촬영하신 그런 식으로 했어서, 이제 대부분은 뭐 그렇게 뭐 후시로 한 부분이 없진 않은데 한두 군데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다 동시로 작업된 것 같습니다. 작업되었습니다. 네, 동시 녹음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다음 질문을 또 이어가자면, 이제 YJ님과 이제 영화 좋다님이 똑같은 질문을 하나 해주신 게 있어요. 이제 이건 저도 이제 초반 이제 오프닝에서 이제
조금 인물이 등장하는 방식이 놀랍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건데 그 박노식 배우님이 네 앞에서 있고 이제 뒤에 이제 경호가 울다가 이제 박노식 배우님이 딱 나가자마자 딱 등장이 되잖아요. 혹시 거기에 대한 거는 어떻게 의도하신 건지 네, 듣고 싶습니다. 그거 참 그 장면이 예전에 그 서울아트 시네마에 그 김성욱 평론가님이 초반에 영화를 처음 보시고 그 장면 때문에 이 영화가 그게 무슨 장면인지 생각하느라고 영화가 집중이 안 됐다 그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끝까지 얘기가 나오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기호들을 생각하고 했던 건데 이제 같은 시간대에 다른 차원의 인물이 교집합된다는 표현이라든지 뭐 그런 뒤에 VR샷도 그런 지점이 있는데 VR샷은 또 다른 게 시간도 이제는 좀 다른 시간의 이제 그 방식도 좀 다른 그런 식의 표현을 양쪽에 넣은 건데 원래 또 사실은 더 솔직하게 하고 싶었던 거는 그 원래는 그 경우에 좀 마치 영화의 미래 같은 느낌이 있는 인물 같이 그리고 이제 그 원래는 그 VR샷에서 사실 그러고 그 장면도 원래 있긴 있는데 표현이 전혀 안 돼 갖고 제가 기호라고 말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거긴 한데 원래는 그 어머니하고 아이가 이제 같이 그 앉아 갖고 경우가 겹치는 그 지점에 대화를 하는 게 있어요. 그 장면이. 근데 그거를 겹치고 뿌옇게 날아가다 보니까 이제 거의 표현이 안 돼서 얘기는 안 하지만 그런 식 그래서 스텝롤에는 나와요. 그래서 어머니와 이제 아들 뭐 이게 아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마치 경우에 여러 세대가 영화 안에 응축된 것 같은 걸 하면 재밌겠다 싶어서 했는데 이제 저는 영화 만들 때 좀 약간씩 실험을 이제 영화적 표현을 뭔가 이렇게 좀 이런 정서를 새롭게 뭔가를 보여주면 더 흥미롭겠다 싶으면 좀 약간 무리해도 과감하게 하려고 하는 좀 태도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했는데 이제 실험이라는 게 솔직히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실험이라는 거는 실패가 사실 더 많고 사실 그래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는데 그 장면은 그런 고민이 있었다가 좀 기호가 명확하게 덜 드러난 그래서 좀 혼란스럽게 만들어진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걸 빼더라도 이제 지금 이 상태로만 보면 관객들 입장에서는 맥거핀으로 느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아까 말했듯이 다른 차원에 있는 인물 이젠이 같은 시간대를 공유하는 그런 느낌으로서의 정서들 정도로 아마 영화 안에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예. 요것도 네, 아마 영화를 전공하시려고 해서 이제 질문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혹시 총 촬영 회차가 궁금하다 이렇게 왔거든요. 사실 리허설은 엄청 많았는데요. 실제로 이제 본 촬영은 인물들이 나오는 장면 10회차이고요. 그 다음에 그 개미 장면만 2회차 그렇게 해서 총 12회차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12회차면은 촬영 그 당일 이제 프로덕션 때 꽤 굉장한 스케줄을 소화하셨을 것 같은데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예, 저가 고생이 아니라 배우분들이 이제 신경 쓰는 것들이 좀 많이 있었을 거고 또 굉장히 압박감이 좀 많이 있지 않았을까. 예,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좀 NG가 워낙 많이 나고 또 터진 공간에서 집중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많아서 예, 그런 오케이 컷을 하나 만들어내기가 만만치 않은 뭐 그런 상황이어갖고 좀 그런 고생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저 보면서 이제 롱테이크다 보니까 이제 한 번 실패하면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무한도전 같이. 네. 근데 그래도 이제 이렇게 보면서 그저 놀랍다. 저는 사실은 촬영 회차를 더 길게 예상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12회차라는 말을 들으니까 더 놀랍네요. 이게 정말로 쉽지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촬영장이. 그 다음에 또 질문을 계속 이어갈게요. 이제 YJ님이 세 인물은 각자 인생에서 잃어버린 것 중 가장 찾고 싶었던 하나를 영화 마지막에 찾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인숙은 딸을, 지연은 엄마를, 경호는 본인의 차기작인 건가요? 이렇게 왔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마지막까지 인숙은 지연을 기억한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지연은 어차피 인숙을 어머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지막에도 어머니라고 엄마라고 부르지만 그 발음에 딱 맞춰서 인숙이 나타나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지연이 항상 괴로웠던 거는 자신이 이제 어머니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사랑하는 어머니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또 자기가 어느 지점에 있는지 자기 존재조차 의심이 가는 수준까지 갔을 때 지금 그래도 어머니가 자신을 항상 생각하고 또 그렇게 어떤 마음을 쓰고 있었다는 그 사실 그 자체를 믿음으로써 좀 마음의 평화를 찾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인숙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자신이 그렇게 지연을 열심히 찾음으로써 자기 존재 증명을 하고 그리고 스스로의 내면의 어떤 그 파도들 지연이 그러니까 그 지금 이 순간에 같이 있음으로써 내면의 평화가 오는 당장 그 앞에 지연은 못 알아보더라도 이렇게 함께 연대함으로써 마음의 평화가 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인숙도 그래서 마지막에 힘든 표정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경호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영화에서 저는 그런 생각은 해요. 이게 경호는 죽었지만 영화 안에서는 근데 저는 죽었다는 것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 경호라는 인물이 어쨌든 간에 또 계속 창작을 하는 고민들을 하고 이 과정을 겪음으로써 경호가 느낀 것이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글은 써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연과 경호가 어느 지연이 어떤 잠들었던 순간 경호의 어떤 죽은 이후의 어떤 순간들이 교집합이 되는 굉장히 이상한 상황인데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경호도 느낀 것들이 많이 있지 않았을까. 예, 그래서 그런 각자의 어떤 방식대로 어떻게든 나아갔으면 하는 마음들, 예, 그런 것들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에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이제 혹시 질문을 드리자면 소설과 이제 그 기억이라는 게 이제 서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우리가 지금 소설의 흐름대로 진행이 되는 건가 아니면은 인물들의 기억을 이렇게 엿볼 수 있는 건가 라는 이제 계속 생각이 들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인숙과 그 지연이가 이제 딱 분리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혹시 그런 게 맞는지 이제 좀 궁금해가지고. 네.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은 해요. 제가 유일하게 좀 다른 방식으로 찍은 물론 VR 샷도 있지만 그 전에 인숙과 지연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찍은 샷 중 하나가 그 인숙이 멀리에서 이렇게 픽스 커트로 찍은 샷이 있거든요. 다른 장면 같은 경우는 이제 카메라가 열심히 그 지연과 인숙 경호를 찾으려고 엄청 노력을 하거든요. 지연도 찾아주려고 하고 인숙도 찾아주려고 하고. 근데 그 장면은 사실 카메라는 고정돼 있고 인숙이 굉장히 애절하게 오랜 시간 동안 지연을 찾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관객들도 아마 그 인숙을 찾는 게 만만치 않을 거예요. 거의 픽셀 수준으로 나오거든요. 인숙이. 그럼에도 영화 안에 인숙은 계속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 안에 어느 부분에서도 계속 영화 안에 있는데 그래서 인숙은 지연을 찾고 관객은 인숙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인숙이 자기 존재 증명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인숙과 지연이 마치 이 영화가 어떤 경우의 이야기 아니라면 물론 이 영화에서 다른 존재긴 하지만 마치 이 영화가 경우의 어떤 이야기 아니라고 그냥 그렇게 설정을 해놓는다 치면 인숙과 지연은 그 영화 밖으로 나갔으면 예, 영화 밖으로 빠져나와서 다른 각자의 삶으로 또 이렇게 또 나아갔으면 하는 마음이고 그래서 그 인숙이 저는 그때 노력했던 그 애절했던 부분이 그 경우의 이야기와 분리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치면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질문이 또 있어서 이어가겠습니다. 솜님이 요거는 아까 전에 이제 나왔던 질문과 이제 답변을 해결이 됐을 것 같아요. 뭐였냐면 이제 인숙이 지연을 딸로서 알아보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때 잠깐 인숙이 기억이 돌아왔던 건가요? 라고 했는데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딸로서 알아보지 않을 수도 있다 저는 생각해요. 아예 다른 관계로서 서로 연대가 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못 알아본다고 지연이 엄마라고 부르던 거를 갑자기 다른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예, 지연한테 어쨌든 간에 인숙은 엄마라고 생각하니까. 하지만
인숙이 자신을 못 알아본다 하더라도 지연은 좀 더 이상 그렇게 실망하지 않았으면, 슬퍼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살면서는. 예, 그것이 영화에서 나왔던 기억이 불공평한 거라든지, 누군가의 마음에 내가 있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거라든지, 많은 것들이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든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서 소중한 것들을 믿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지연이 그런 단계로 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저도 영화를 보면서 그 인숙의 마음의 방 집이 있잖아요. 이제 지연이 들어갈 수 없었던. 이제 보니까 그곳에 있는 액자에는 다 이제 지연이 사진이 이렇게 없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또 그래서 잊었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인물이 사진 자체, 그러니까 기억 자체를 없앤 게 아니라 그 지연이가 사라진 공간에는 딸이라는 존재는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그렇게 받아들였고 뒤에 이제 지연이가 엄마라고 불렀지만 대답 없는 인숙, 하지만 둘이서 너무나 다정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지연이가 이 영화에서 결국에는 이제 끝에는 좀 나아갔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또 감독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더 이제 확신을 가질 수 있어서 네, 너무 좋네요. 그리고 질문을 또 이어가면 이것도 이제 영화 제작적인 이야기인데 영화 속에 이제 배경음악이 이제 영화 속 이야기와 너무 분위기를 잘 만들고 어울린다는 말이 있는데 혹시 이제 음악 감독님한테 이제 부탁을 할 때 이제 영화 속 상황에 대한 이제 설명들을 이제 드렸는지, 그리고 드렸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왔거든요. 일단은 그 음악 감독님, 김철환 음악 감독님이 너무 잘하시는 분이고요. 그 이동구 감독님 영화에 또 작업을 하시고 많이 영화 음악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이라서 제 영화를 보시고 굉장히 좋게 보셨어요. 그래갖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다 보니까 같이 소통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래서 그 경호라 인물 정서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소통을 많이 했고, 그 정서를 표현하려면 어떻게 할까, 그리고 또 마지막에 또 이제 제 연출적인 어떤 의도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시고, 그래서 엔딩곡이 어땠으면 좋겠냐는 질문부터 그 중간 과정의 어떤 정서들 같은 것도 다 같이 체크를 해서 하는 거라서 저는 엔딩곡이 좀 밝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엔딩에서 그렇게 또 담겨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서로 이렇게 뭔가 이번에는 영화 음악 감독님이랑 너무 소통이 잘 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계속해서 질문을 올려주시면 되고요. 질문 올 때까지 제가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감독님의 이제 전작들을 이제 지금 영화까지 보면서 이제 제가 느꼈던 게 그러니까 이야기를 이제 배치하고 이제 구성하는 방식에서 조금씩 이제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이런 이야기인가 싶었다가 뒤에는 또 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인가 막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구성들을 이제 취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혹시 이제 그런 이제 구성 시퀀스나 그런 배치들을 이제 이렇게 쓰시는 이제 혹시 이유나 아니면은 뭐 그걸 통해서 어떤 효과 같은 게 있는지 혹시 궁금해가지고. 일단은 제가 전작인 물고기랑 혼자도 약간 그런 식의 지금과 같은 방식의 표현들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몇몇 관객분들은 이제 어떤 장르적인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인식을 하고 극장에 왔다가 배반당하는 느낌을 받으면서 화가 엄청 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좀 그런 것들을 이게 또 흥미롭게 또 봐주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게 다양하게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사실은 장르 영화도 좋아하고 많이 보고 하지만 저는 사실 그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던 시기를 굳이 얘기하면 저도 영화를 옛날 영화도 많이 뒤져보고 생각도 많이 하고 하는데, 저는 딱 항상 보면 그 두 시기, 요즘도 그렇지만 를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1890년대죠. 영화가 처음 나오고서는 1900년대 초, 그 당시에 이제 그 필름이 처음 나왔을 때 막 그때
물론 이제 그리피스라는 유명한 미국 감독님은 서사극을 만들었지만 막구조라든지 뭐 이런 식의 근데 이제 그런 서사를 이제 다른 방식으로 보고 이제 유럽의 감독들은 많은 실험들을 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 예를 들어 접근법을 완전히 다르게 하는 예를 들어 필름은 감각 물질이니까 왜 이런 플라스틱에 왜 이런 감정을 넣느냐 뭐 이런 태도로 필름을 막 긋기도 하고 막 이렇게 색깔을 뿌리기도 하고 또 막 여러 가지 표현법을 막 자연스럽게 막 표출하기도 하고 뭐 그런 식의 표현을 했던 시기들을 또 재미있어 했고 저도 그리고 MTV가 처음 나왔던 이제 그 1980년대인가요? 뭐 그쯤일 거야 아마 1980년대쯤에 이제 많은 이제 또 실험 어떤 그 포스트 모더니즘 느낌이 나는 막 영화들 뭐 그런 막 임의적 실험하는 막 사람이 막 반으로 접히기도 하고 뭐 꼬이기도 하고 뭐 그런 영상들 또 막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기존의 영화들을 막 패스티시해서 막 자유롭게 쓰기도 하고 또 막 그때 이제 인권 문제도 막 나오고 다른 방식으로 기존에 생각했던 어떤 관습들을 좀 부시는 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들어간 영상들이 있는데 저가 약간 저도 지금 시대면 나는 뭘 하지? 예, 어차피 극영화 막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내러티브를 잘 만드시는 감독님들은 워낙 또 많고 또 저 입장에선 또 영화라는 것들을 좀 어떤 식으로 하는 것들이 창작자한테는 좀 더 자유로운 방식일까 싶은 고민들이 했을 때 제가 무슨 뭐 관객분들을 기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예, 조금 어떤 표현 방식이나 접근법에 있어서 조금 더 좀 더 다른 어떤 것이 있다고 하는 탐구들 예, 많은 감독들은 또 어떤 분들은 영화는 이미 나올 게 다 나왔다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뭔가 다른 게 있지 않을까 같은 호기심들 뭐 그런 생각들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저도 좀 그렇게 좀 탐구한다는 마음으로 좀 그렇게 고민들이 좀 그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제 표현적인 고민들, 구조적인 고민들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로 좀 보시는 분들이 좀 영화에서 다른 영화와는 좀 다른 어떤 뭐라 해야 되죠? 그 감정들, 정서들을 좀 이미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은 또 뭐가 있을까? 뭐 그런 고민들을 좀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물론 이제 좀 그래서 많이 갈리시고 싫어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 입장에서는 좀 그렇게 해보고 싶은 욕망들이 있어서 좀 그런 표현들이 좀 들어간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또 반대로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많이 좋아하시니까 저는 항상 감독님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질문이 또 올랐는데요. 이제 경호와 지연의 관계 변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사실 이제 서로를 이제 지연은 경호를 찾아가지만 경호는 지연을 이제 배척하고 싶어하고 뭐 이런 정도의 이제 관계도가 있었는데 이제 뒤에 갈수록 이제 그 둘의 관계가 달라지잖아요, 조금씩. 이제 혹시 두 사람 사이에도 어떤 연대가 생겼던 건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그 경호에게 지연은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겉으로는 막 이렇게 밀어내고 싶지만 계속 마음에 어떤 이렇게 남겨져 있는 그런 인물인 것 같아요. 초반에 자기가 피하고 싶었지만 또 어떤 지연의 어떤 고민들에 또 공감을 하게 되고 또 결과적으로는 또 그 지연 초반에는 그런 것들이 또 지연에 대한 감정들이 두려움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다가 뒤에 가서는 또 어떤 지연의 그런 어떤 애처로운 모습들을 보고 또 그거를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또 들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연과 경호가 골목길에서 대화를 할 때 지연이 자신이 도대체 어느 존재인지 자기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른다는 수준으로 울부짖을 때 자신이 증명한다고 자신이 봤다고 그렇게 말하는 지연에게 또 그런 믿음을 주려고 또 애를 쓰는 모습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또 갑자기 사라졌던 지연이 나타나거든요. 360도로 돌면서 뭐 그런 표현들이라든지 서로 그런 식의 정서적인 어떤 이해들이 교차하는 지점들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질문이 하나 더 올라왔는데 질문이 많네요. 역시 네. 그래서 하면 YJ님이 올려주셨는데 영화 소개에 보면 그대 너머에는
장르가 이제 로맨스 멜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소개만 보고 이제 혹시 마음의 준비를 없이 보러 오셨다가 이제 조금 깜짝 놀라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놀랐는데 혹시 감독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대 너머에는 어떤 장르인지 이제 궁금하다 이렇게 질문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어렵네요. 사실은 장르라는 개념이 제가 알기로는 마케터들이 만든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 장르를 규정해 준 것도 이제 저희 홍보 마케팅사에서 이제 고민을 하시다가 이게 낫겠다 이렇게 접근을 하셔서 이렇게 또 만들어 주신 건데 저 입장에서는 사실 영화의 그 기본적인 주제에 맞닿듯이 어떤 존재나 어떻게 보면은 그 기억들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담긴 영화인데 이것들을 이제 관객들하고 소통을 하는 방식을 얘기를 할 때 이제 마케터 분들이 그런 고민을 하시는 거고 거기에 있는 이제 어쨌든 이 안에 또 관계 안에 담겨 있는 사랑들 그리고 거기 안에 있는 인물들의 어떤 정서들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장르를 뭐냐고 또 딱 물어보시면 되게 또 난감한 느낌이 나는 제가 만약에 정말 어떤 대중적인 영화, 상업적인 영화로 아예 기획을 하고 그렇게 접근을 해서 갔으면 그걸 좀 정확하게 뭐 저도 타겟팅을 하면서 고민을 하겠지만 저 입장에서는 좀 어떤 제가 전달하려는 주제에 더 목적성을 띠고 그런 표현 방식에 대한 것들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식의 여러 가지 것들을 넣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장르적인 고민을 사실은 많이 하지는 않아요. 살짝 이제 초반에 이제 구조적인 고민들을 저도 영화를 이제 강의도 했었고 이제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아예 모르진 공부도 막 오래 했었고 그래서 모르진 않는데 이제 그렇게 딱 규정져서 저한테 여쭤보시면 제가 죄송한데 딱 말을 잘 못하겠는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가 저도 생각했을 때 딱 국한되는 장르를 결정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영화에는 여러 요소들이 섞여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이야기를 만들어 가니까 네, 그거는 이제 아마 뭐 만드신 감독님도 생각이 다를 거고 또 보시는 분들도 마다 생각이 또 다를 거여서 네, 그렇게 아마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아마 그러니까 모든 여기 오신 이제 영화를 공부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고 또 감독님을 통해서 또 그런 이야기나 좀 믿음을 갖고 가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저도 이제 영화에 있어서 다소 실험적인 표현이나 구조를 시도해보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다만 초심자의 입장에서 그런 가감한 선택을 하거나 팀원과 협의를 하기에도 조심스러운 면이 있는데 혹시나 감독님께서 실험욕에 대한 확신을 어떻게 가지시게 되었나요? 이렇게 질문이 왔습니다. 그거는 연출자가 확실한 그냥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자기 확신이 있다면 이제 스태프분들한테 그런 어떤 확신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그래서 연출자는 결과적으로는 그렇다고 스태프들이 이해를 못하는데 막 독단적으로 갈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자신이 이렇게 했던 이유,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되지 않나, 현장에서. 그걸 풀이할 때, 이럴 때. 그러면 약간 난해한 느낌이 나더라도 이제 그 얘기가 설득력이 있으면 한번 해보자는 대화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안 하고 그냥 난 이렇게 하고 싶어,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되면 사실은 스태프분들이나 같이 한 사람들이 재미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어떤 뭐 권위나 또는 어떤 그 사람의 어떤 관계를 뭐 해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해주는 입장이 돼 버리는 거지, 같이 이렇게 참여해서 고민하는 사항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좀 연출자라면은 그렇기 때문에 좀 명료하게 생각은 정리할 수는 있어야 되지 않나, 이 의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거를. 근데 그거를 설명을 하는 것도 저도 훈련은 좀 많이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질문이 잘 됐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지금 한 15분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한 두 가지 질문 정도가 더 올라오면 이제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가지 질문을 더 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뭐 조금 분위기를 조금 푸는 입장에서 네,
그런 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금 아마 촬영들을 앞두고 있을 것 같은데, 네, 촬영들을 이제 곧 앞두고 있을 것 같은데, 촬영장에서 이제 감독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뭐 조심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이런 점은 잘 해야 된다 하는 게 혹시 있다면 이제 너무 많겠지만 혹시 딱 한두 가지를 뽑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 일단은 저는 약간 현장에서 저도 연출을 단편 때부터 계속 하긴 했지만 어, 준비가 잘 안 돼 있으면 현장 때 거의 멘붕이 오거든요. 아무것도 못 하게 되는 예, 그래서 항상 프리 프로덕션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프리 프로덕션 때 웬만한 상황들을 다 대비를 하고 최대한 리허설을 많이 해보거나 테스트를 해보거나 어, 이렇게 확인해보는. 저도 사실은 배우들이랑 리딩을 처음 할 때도 처음 리딩은 제가 먼저 공간 같은 데도 다 이미 가보고 심지어 거기 VR로 전 촬영을 해갖고 그 공간을 보여주면서 여기서부터 인물이 일로 이동하는데 여기서 이런 대사가 나올 거고 뭐 이런 얘기까지도 다 디테일하게 하는 좀 약간 더 계획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고요. 물론 영화가 그 아트 필름에서도 다양한 방식의 영화들이 있거든요. 그 최근에 나온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혀 리허설이 없이 현장에서 그 트리트먼트만 가지고 즉흥적으로 하는 방식의 영화도 있고 심지어 그 트리트먼트를 그렇게 해서 이제 잘 만든 저도 친한 감독들 뭐 그런 감독들 뭐 촬영 기획을 했던 뭐 감독이라든지 김대한 감독이라든지 뭐 장우진 감독 뭐 이런 친구들도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조금 하는 방식도 있지만 그런 것들도 제가 보기에는 연출자의 이제 그 확신들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믿음이 있을 때 그런 샷들을 찍는 데 있어서 일관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영화는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의 작품이니까 이땐 실험하고 이땐 실험 안 하고 여긴 또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 영화의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톤을 명확하게 만들어서 잡아가는 게 중요한 거지. 여기서는 한번 실험을 해봤다가 요건 또 어떤 많은 영화에 또 클리셰를 한번 넣어보고 또는 어설프게 또 막 여긴 요렇게 해봤다가 또 이건 또 과감하게 막 해보고 이러기 시작하면 영화의 밸런스가 무너지는 거니까 자기가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영화에 대한 어떤 생각을 명확하게 잡으면 여러 가지 영화적 그 쉬운 방식을 택하지 않고 그 생각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그것들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방식으로 과감하게 일관성 있게 밀어붙여야 되지 않나. 근데 그렇게 하려면 아까 말했듯이 스태프들하고의 소통이 중요한데 그러려면 미리 그 사전에 충분한 얘기와 프리프로덕션이 돼 있어야 이제 그 스태프들도 믿음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안 돼 있는 경우에 이제 스태프들도 무섭잖아요. 같이 무서우면 안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찍을 때는 같이 뭔가 목적을 위해서 같은 한 마음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모두가 준비가 안 되고 그냥 이상하게 막 접근하면 다 무서운 상황이 되면 그건 진짜 위험하거든요. 현장에서 그런 모양이 안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이제 저도 같은 영화학교 출신이어서 저도 이제 감독님이 해주신 많은 말들이 공감이 가고 이제 그렇네요. 이제 준비를 잘 해서 멋진 작품을 찍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50분이어서 거의 정리를 하는 분위기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감독님의 차기 작품이나 혹시 이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제가 그 사실은 전작인 전전작이죠. 물고기 같은 영화는 그 제가 진도 시킨 곳에 그 당시에 관심이 많아서 그때 진도를 굉장히 많이 갔었어요. 그래 가서 거기 계신 무당분들도 뵙고 이제 거기에 하는 공연도 보고 또 실제로 그 진도도 엄청 돌아다니고 하면서 근데 그 진도 시킨 곳 하면은 겉면기에다가 이제 행기라고 해서 이렇게 밥그릇을 달아서 영혼을 낚는 의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그 삶과 죽음 같은 거 영혼을 낚는 의식 그런 걸 하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에 어떤 그 경계 같은 것들에 관심이 많아서 굉장한 호기심으로 그 영화를 찍었거든요. 그 당시 그런 어떤 것들을 저도 탐구한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혼자 같은 경우는 좀 제가 좀 굉장히 그러고 나서 좀 몇 년 지나니까 힘든 시기가 좀 있었는데 거의 1년간 사람도 안 만나는 시기였다고 그래야 될까? 뭐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피해의식이나 강박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제
그런 어떤 좀 제 힘들었던 내적 고민들이 영화를 이제 창작적으로 좀 해보려고 좀 몸부림치면서 했던 그런 작품이었다면 그대 너머에는 좀 저도 이제 저도 어떤 저 외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여러 가지 교감들을 하면서 저도 그런 과정들을 같이 겪고 느끼면서 좀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겠다는 저의 욕망도 같이 들어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 영화를 하고 나니까 좀 더 다음 창작은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 작품은 전혀 다른 지금까지는 제 좀 어떤 그 메타적인 제 창작자로서가 중심으로 돼서 저가 겪었던 사적 고민들이 좀 많이 반영된 영화들을 만들었다면 다음 작품은 전혀 다른 상황을 가지고 또 전혀 다른 인물들이 겪는 제가 겪지 않았던 사건들을 가지고 그 인물이 어떤 생과 죽음 어느 지점에 있든지 간에 좀 어떤 열망을 가지고 생의 열망을 가지고 활력을 가지고 무언가 나아가는 그런 인물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나 간단하게 구상을 지금 하고 있는 건 있는데 그래서 그런 식의 작업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질문이 이제 거의 다 올라온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혹시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오신 관객분들이 다 이제 영화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니까 혹시 감독님께서 뭐 응원이나 뭐 그런 말씀을 해주실 게 있는지. 네. 여기 지금 영화 만드시는 그 학생분들이 같이 많이 참여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영화라는 게 되게 저는 좋은 게 저는 영화가 기본적으로 치유적인 속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창작이라는 작업을 함과 동시에 그 치유적인 속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화는 창작하는 물론 관객들의 것이기도 하지만 창작하는 사람들도 얻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 영화를 어떤 만듦에 있어서 많은 것들이 그 과정에서 그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가면서 배우는 것들이 같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드는 창작들이 그런 데서 순수하게 여러분들이 창작들을 또 만들어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영화는 사실 이런 창작들이 특히 좋은 거는 굉장히 그 삶에서 되게 힘들었던 것들, 어려웠던 것들도 사실은 창작적으로는 그게 오히려 무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탐구하고 고민들을 각자 생각하고 영화라는 건 어쨌든 기본적으로 저는 감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로 잘 교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잘 표현하셔서 또 여기 여러분들도 영화 만든 영화가 많은 관객들하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또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만듦을 통해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응원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5분 정도 남았는데 저희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대 너머를 이제 GV를 준비하면서 한 3번 정도를 봤는데 이제 볼 때마다 이제 다른 게 있고 뭔가 또 보고 난 후에 작은 한 장면들이 이제 계속해서 제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서 또다시 찾아보면 좋고 또다시 찾아보면 더 좋아지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오늘 한번 봤지만 또 분명히 마음속에 집으로 돌아가실 때는 또 작은 한 장면이 아마 마음에 걸릴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보게끔 만드는 영화가 그대 너머라고 생각하고 이제 앞으로 감독님을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GV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